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점심을 먹이려고 간단하게 유부초밥을 만들다가 장바온 즉석 커브동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것저것 장을 보면서 우연히 눈에 띈 커브동. 갑자기 옛 생각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 목록 추가를 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던 여고 시절 공부한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저에게 학교 매점 가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출출함을 달래주려 참 많이도 먹었던 커브동. 전 컵라면보다 커브동을 훨씬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어찌나 맛이 있었던지. 휴식 시간에 달콤함이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고 시절 추억도 새록새록 올라와 장보기 목록엔 없었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게 되더라고요. 조물조물 유부초밥을 만들고 보글보글 끓인 물을 붓고는 4분의 기다림. 이 4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한껏 부푼 기대감에 한 젓가락 후후 불어 입에 넣는 순간 이 맛이 아닌데? 아니야, 이 맛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그러더군요. 맛있는데요? 원래 이 맛이에요. 웃으며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우동 맛이 변한 건지 어쨌든 그 시절엔 무척이나 맛있었던 걸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했던 여고 시절의 추억 소환은 이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누구나 살면서 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그 시절 느꼈던 행복했던 순간, 한참 세월이 지난 바로 지금 느끼는 행복의 순간, 나이가 들고 생각도 변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의 행복함을 느끼며 산다는 건 참으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광교 원더풀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디님, 명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은 지내고 있어요. 나 언제 백신 맞을까? 자녀 백신 확인하면서 그렇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지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사들은 무조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제 보건소에 갔는데 정말 1분도 안 기다리고 주차장도 정말 잘 돼 있고 딱 가자마자 바로 5초 만에 딱 찌르고 끝나는데 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다. 맞아요. 이게 저희 남편도 그 코로나 검사 갔을 때 시스템 탁탁탁 돌아가는 거 보고 야, 진짜 대한민국 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K방역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 찌르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무서워서 조금 검사 자발적으로 받으라고 할 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다들 막 아프다 막 근데 그게 그분들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으셨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죠. 다행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만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시즌 그 콘텐츠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작년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말씀도 또 한 번씩 나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팟빵이라던가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널리 알렸는데 다들 막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래요? 또 반응이 좋았네요. 네네. 그리고 특정하게 다 좋다고는 하는데 뭐 이색 직업 같은 경우는 진짜 관심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뭐 역시나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뭐 수원에 대한 진짜요?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인물들도 보면서 어떻게 일제시대에 저렇게 나쁜 일들을 행할 수 있냐고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만 봐도 정말 뿌듯했던 맞아. 그런 엄마로서 방송이었던 것 진짜 같아요.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주변의 반응은 넘어가는 걸로. 굉장히 시크해요. 탑 시크릿이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올해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경기. 그리고 수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로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사실 수원 이야기 하면서도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경기도까지 하면은 저희 한 200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이디어들이 무궁무궁해서. 그러게요. 그럼 이제 경기도로 확장이 됐는데 이제 어떤 걸로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갈까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네. 유디님. 네. 혹시 음식 잘 하시나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어. 왠지 뭐 나름 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맛. 맞아요. 저는 약간 건강한 맛을 추구한다고나 할까요? 간이 안 맞는다고. 아니. 그때 유디님 댁에서 먹었던 감자전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명디님은요? 그 정도. 저는요. 빠르게 하는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해서 빠른 음식들. 역시 엄마야. 그러게. 엄마네. 그러면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아무래도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닭볶음탕. 좀 닭볶음탕 어려운 건데. 모르겠어요. 그걸 좀 쉽게 하고요. 김밥. 김밥도 그냥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잘 하시는군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김밥도 며칠 전에도 해서 먹었는데 그냥 전 김밥하고 닭볶음탕. 명디님은요? 빠르게 만들 수 떡볶이죠. 있는. 떡볶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맛있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잘 하다 보면 맛집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는 또 잘 다니시나요? 아니면 내가 한 음식만 드시는 편인가요? 당연히 맛집이죠. 그래요? 저희가 이게 처음에 결혼해서 신랑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걱정되잖아요. 요리 못한다고 그랬더니 맛있는 건 사 먹는 거야. 되게 현명하시네요.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20년째 맛있는 건 사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맛집은 잘 다니는 편이에요. 명디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애들이 어릴 때는 거의 집에서 해먹었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씩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건강 생각해서 아마 아기 때는 엄마들이 좀 직접 해주시는? 그것보다는 이제 항상 뽀로로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주변에 너무 시선이 좀 느껴져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잘 앉아서 먹고 또 매운 것도 잘 먹으니까 나가서 먹을 만해요. 나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집에서 식구들이 밖에서 나가서 먹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맛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 그리고 이제 애들과 이제 남편은 집에서 제가 주로 해주고요. 저는 밖에서 사 먹어요. 맛있는 거. 오늘 지금 나나님이 갑자기 음식 잘하냐 물어보시고 뭐 맛집이랑 음식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저희 라디오 이야기가 뭘로 하실지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이야기 왠지 음식 맛집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네, 눈치들 역시 빠르십니다. 이번에 저희 관계 원더풀 라디오는 그 경기도 향토 음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수원시 각 구별 맛집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 향토 음식하고 수원 맛집 소개. 특별히 이 주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특별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번 시즌에서 수원에 관한 시정 소식, 뭐 비경 이런 거 알려드리고 또 수원을 빛낸 인물 소개를 하면서 경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 그때 많이 회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콕 생활이 늘면서 이제 배달 음식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진짜 배달이죠. 네, 그리고 거리두기가 끝나면 가장 가보고 싶은 맛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또 보존해야 하는 우리 지역 고유의 음식이 단순히 이제 먹기만 하는 음식이 아니라 네,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그 음식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또 수원 지역의 맛집도 소개하면서 이 코로나로 위축된 각 지역 상권 살리기 아주 적게나마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백신을 먼저 맞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인센티브가 이제 막 집합 금지 같은 것도 조금 명수가 여유 있게 하고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야외를 가신다거나 하니까 수원이 아니래도 타 지역으로도 이동하시는 게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저희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서 맛집도 가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 지역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가 꽤 넓지 않나요? 엄청 넓죠. 엄청 넓죠. 네. 걱정되시죠. 각시 군마다 다조사에서 한 2,000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맞아요. 이 경기도가 꽤 커요. 그래서 이제 31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 넓은 도시로서 음식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 특색이 이제 서쪽으로는 서해안이 있고요. 동쪽으로 이제 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해안에서 채취되는 해산물도 풍부하고 또 이제 산간지대, 동쪽 산간지대에서는 이제 산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이 이제 골고루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음식들이 좀 소박하면서 양이 많은 편이에요. 간이 뭐 그렇게 세지도 또 너무 약하지도 않고 서울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념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네. 혹시 지금 생각나는 향토 음식 있으신가요, 유디님? 우리가 지금 수원 사니까 수원 하면은 갈비, 수원 갈비. 벌써 막 입맛이 침생겨. 영디님은요? 저는 한정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천 한정식. 푸짐하고 진짜 맞아요. 이천 그 쌀밥 한정식. 그러니까 집에서도 할 수 없는 그 밑반찬들.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생각나는 향토 음식 다 각자 저마다 있으실 텐데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시군구별로 다 넣을 수 없어요, 저희가. 네, 그렇죠.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31개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경기도 수원, 또 화성, 연천, 양주, 여주, 이천, 용인, 양평. 이것도 많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안성, 김포, 파주, 가평.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은 인천으로 편입이 된 강화도 음식 있고요. 경기도에 좀 밀접해 있긴 하지만 갈 수 없는.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개성 음식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개성 음식까지. 네. 의외로 근데 진짜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북한으로 편입이 됐지만 개성이 맞아요. 바로 경기도 옆이에요. 네,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땐가는 뭐 경기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 음식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모두 수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수원 이야기 빠질 수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수원 지역의 맛집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막 되네요.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는 이야기서부터 맛있는 집서부터 만드는 법부터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저 어디서 조사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 조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 쌤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경기 수원 이야기 편입니다. 이 뚱스 노래 들으니까
난자완츠 먹고 싶어요. 탕수육, 팔보채. 맞아요. 거기 나오는 음식들 전부 다. 유디님 뭐 드시고 싶으셨어요? 지금요. 저는 여기에 나온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만약에 중국 음식이면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유산슬. 유산슬. 저 어제 먹었어요. 정말요? 부르시지. 왜 혼자 드셨어요? 저 부르시지. 그러게요. 다음번에는 꼭 불러드리는 거예요. 유산슬. 네. 저희 아버님도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네. 그렇구나. 요즘 아이들은 유산슬을 음식으로 모르고 맞아. 인물로 알더라고요. 네, 그분. 네. 유재석의 부캐. 그 유산슬. 이게 중국 요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좀 고급진 요리잖아요. 그래요.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게 아닌 그냥 요리. 맞아요. 저는 중국 집에 가면 탕수육 막 이런 거 기본으로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아요. 유산슬이나 양장피 같이 이렇게 좀 난자완츠. 야채 채소도 많고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유산슬은 제가 좀 좋아해요. 명디님은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삼겹살에 소주. 삼겹살.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으시나? 그럼 만드는 방법도 혹시 아시나요? 유산슬이요? 네. 당연히 모르죠. 저희는 양장피 만들어 먹어요. 양장피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슬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유산슬은 이제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해삼하고 그 죽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볶다가 전분가루 이렇게 풀어가지고 약간 걸쭉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굳이 말은 쉬운데 사실은 이 농도 맞추는 거나 또 이 해삼 같은 거 손질하는 거나 해삼 손질 어렵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 먹는 게 그렇죠. 명디님 말씀하시는 뭐 삼겹살은 뭐 집에서도 꺼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고기가 뭘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얇게 썰은 고기가 좋을 때도 있고 대패 어떤 때는 두툼한 게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불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두툼한 고기는 숯불 같은 데 구워야지 좀 맛있고 얇은 고기는 이제 그냥 후라이팬 우리가 집에서 쓰는 데다가 구워도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지면 맛있잖아요. 그 소뚜껑 옛날에 그 소뚜껑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소뚜껑에 그 얇은 대패 삼겹살 막 파는 집도 많고 했잖아요. 근데 유디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산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유산슬 먹으러 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찾아보고 검색해서 이제 하면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나나님은 이래나 저래나 가족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미 잘 하실 것 만들어 같아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난자완스 혹시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만드실 수 있어요? 난자완스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 지금 뭐 모양은 조금 납작납작한 떡갈비 정도? 그거는 그냥 애들 이제 햄버거 패치용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거를 기름에다 튀겨갖고서는 이거를 요리하는 게 난자완스잖아요. 네, 맞아요. 소스 고기까지만 해요. 저는 저기 햄버거 패치용으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익혀갖고 애들한테 이제 떡갈비 정도 해주고요. 이게 중국 요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막 시도를 하다 보면 이 불 온도가 안 맞아요. 불맛이야. 불맛이 안 나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 맛은 맞는 것 같아요. 식당 음식이 맛있는 게 이제 약간의 뭐 MSG가 첨가도 되겠지만 그 불맛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맛이 조금 덜 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국 요리 중에 하나는 자주 해주죠. 그건 또 뭔가요? 그게 이제 고추 잡채.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 빵에다가 이렇게 싹 먹는 촉감이 좋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그 고추 잡채 그 빵도 다 요즘에 팔더라고요. 맞아요. 해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불맛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여럿이서 해서 먹으면 맞아요. 이제 또 그것도 맛있고 양도 없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좀 가족이 기껏 해봤자 뭐 자녀가 둘 있어도 4인 가족 아니면은 3인 뭐 아니면 또 혼자인 분들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양도 조금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맛내기도 맞아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료비가 더 들어요. 그렇기도 사 먹는 하고.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이제 그러면 진짜 인생 허무해지는 거지. 그렇죠? 혼자서 몇 날 며칠 퍼먹으면서 얼마나 우울해지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요리라는 게 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결과물이 맞아요. 네, 좀 황당할 때가 나는 많잖아요. 1시간 막 반 걸려서 했는데 막 10분 만에 아무런 감흥 없이 먹어버리고 나면 조금 그렇기도 할 때가 되게 있어요. 허무해요. 저는. 맞아. 네. 막 특히 여름에 막 주방에서 막 2시간씩 막 뭔가 막 그 육수 내고 막 수제비 뜨고 막 이러면서 수제비 먹고 싶다. 막 하면서 했는데 달랑 한 사발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허무하긴 한데 또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 또 그걸로 또 싹 네,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향토 음식에 관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또 듣시는 분들 중에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먹는 것만 좋아하지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뭐 살짝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우리 아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해야겠어요. 나 이거 해줘 막 할까봐 두려워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조사하시면서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무슨 음식에 대한 정보나 만드는 조리법이나 이런 게 나오나 보죠? 네, 맞아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 또 향토 음식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아주 풍성한 나을 넘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음식 솜씨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뷔페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오픈 라디오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럼? 파티해야 되나, 파티? 우리 막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몇 분 선정해서 같이 ASMR 넣고 나 이러다 허언증 환자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겠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자, 유디님, 명디님. 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재밌고 또 정보 가득한 경기도 향토 음식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 연두빛 잎들이 반짝반짝 윤이 나네요. 얼마 전까지도 앙상한 나뭇가지였는데 말이죠.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예쁜 연두빛 나뭇잎들은 더 짙어지고 또 풍성해지겠죠. 눈도 시원해지고 맘도 시원해지는 초록의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파이팅을 외치며 광교 원더풀 라디오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나나 박현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